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포럼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충분히 저희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잘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그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1차 웨이브, 그 PC의 보급으로 있는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에 거쳐서 현재는 이제 빅데이터랑 데이터 마이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롭테크 3.0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과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찾는 그 스타트업입니다. 크게 이제 프롭테크는 또 여러 가지 영역들로 이제 구분될 수 있을 텐데, 뭐 스마트 빌딩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이제 핀테크랑 결합된 프롭덕이 이제 핀테크에 좀 가까운 영역입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찾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인데,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매우 큰 건물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을 이제 상상하실 텐데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에 이런 낡은 단독주택을 새로 짓게 되면은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제 모든 이제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땅을 개발할 때는 미리 이런 단독주택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주민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 설계를 좀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디자인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건축 설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좀 계속 연구를 하다가 2016년에 SH공사한테 처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면서 좀 더 기술 지향적으로 건축에 도전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페이스워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기술들은 뭐 어떤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땅을 다시 그 법규나 어떤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지었을 때 어떤 그 사업성을 내는지, 어떤 효율을 내는지를 찾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도시를 보아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층 빌딩의 큰 건물들만 상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서울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2층 이하면서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비율을 보면은 그 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사실은 전용 주거 지역으로 된 2층으로만 규제된 지역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발전된 서울도 노후화된 건물이 가장 많고, 서울시에서 건물이 있으면서도 200평 이하의 토지는 개수로는 9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땅들은 대규모로 좀 개발하기 어렵게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주택 공급은 12%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택지 개발, 즉 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급은 10분의 1로, 재개발은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즉 주택 공급은 늘어나지만 대규모 개발들, 뭐 수천억, 수조 원짜리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저희 도시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민간에서는 꼬마 빌딩, 협소주택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이제 공공에서는 도시 재생형 개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도시 재생형 개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보시면은 이제 서구의 도시랑 이제 동양의 도시를 이제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쪽 서울을 보면은 역삼역 이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인데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양의 도시들은 대로변의 건물들은 매우 크고 반듯해서 뭐 수백억, 수천억 이상의 자산이지만 한쪽 안으로만 들어가도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018년에 집합 건물을 제외한 이제 거래 패턴인데요. 보시면은 400억 이상이 이 그래프의 높이는 액수이고 숫자는 건수입니다. 400억 이상이 150건일 때 50억 이하는 이제 65만 건의 규모도 이제 훨씬 크고, 건설 규모로 본다고 해도 400억 이상보다 50억 이하가 규모랑 건수랑 다 이제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전문가들은 사실 다 큰 단위의 개발들을 원하고 뭐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굉장히 작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규가 복잡해서 수익성 추정이 어렵고 파편화돼서 전문가가 도와주기 어려운데, 대한민국에는 3,800만 개 토지가 있고 이 조합까지 계산하면 이제 수십억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술로 혁신해야 되는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핵심 기술은
이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의 물리적 환경, 법규, 이제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가장 이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맞는 적합한 건축을 하고 이 땅을 이제 새로 개발했을 때를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건축 설계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이제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바둑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좀 좁지만 좌우가 넓기 때문에 한 땅에 최적화된 건축 설계안을 찾는 것은 이제 수일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쓰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정말 적합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기술은 심층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심층 강화학습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좀 이제 딥러닝이랑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수십만 개 또는 이제 수백만 개의 라벨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고양이 사진이고 이건 고양이 사진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십만 장을 본 다음에 새로 준 사진에 대해서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라벨링 돼 있지 않고, 두 번째는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은 현재 최적화된 답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층 강화학습을 보면은 이제 알파고 제로가 쓰는 거랑 같은 기술인데,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인간이 바둑을 두었던 거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둑의 규칙을 주면은 스스로 바둑을 두어가면서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둘 때 최적화된 것을 이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설계 문제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것은 이제 불규칙한 땅에 사람이 주차장을 푼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주차장 규칙에 맞춰서 저희가 주차장을 배치했지만 실제로는 패턴을 찾거나 규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땅에 있으면은 주차장에 대한 기본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진출 입구가 있고, 뭐 최소한 한 개의 진출 입구가 있고, 가로폭 2.5m, 뭐 세로폭 5m, 앞에는 6m를 띄워야 돼. 이런 규칙을 알려주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서버가 학습을 해서, 학습할 때는 이 주차장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8일 정도 걸리는데, 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은 바로 실시간에 땅을 주면은 바로 여기 최적화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규칙 일일이 어떤 역에 대한 규칙을 찾지 않고 법이 바뀌면 이런 상위의 규칙들을 정하게 되면은 역에 대한 최적화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외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평면이라든지 이런 모듈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핵심 역량을 통해서 이 시장에 좀 더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푸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개별로 작은 토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솔루션은 이 토지를 클릭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바로 추정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모아주는데, 이런 작은 땅들은 굉장히 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땅과 이 땅에서도 이제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용도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전문가들과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전문가들도 돈이 되지 충분한 그 수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고 그 개수가 많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로 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땅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진 이제 핵심 기술이고, 또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풀고 있는 문제의 방식은 이거를 뭐 어떤 가상의 연구실에서만 이제 푼다기보다는 실제로 좀 주민들을 만나고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뭐 저희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주민 대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사업 설명회라는 모습인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시 재생형, 즉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도와주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의 문제들을 계속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가로주택 솔루션 이제 최신 버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올해 이제 LH 공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저희 기술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또는 저희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프롭테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왔을 때 어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제 그것들이 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아냈던 이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내 낡은 이런 100세대 이런 낡은 주택을 살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문의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지들이 있고 어디가 시급하고 여기에 어디가 사업성이 잘 되는지를 미리 찾아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관련 연구들을 이제 한다거나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 공사가 이제 보유한 또 이제 소규모 토지들 중에서 어떤 주민들과 이 땅을 합쳤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 엔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어떤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들이 거래가 이제 불투명하고 양쪽에서 계속 이제 검토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는데, 토지를 이제 바로 이제 그 중개인 분이나 아니면 매도인 측이 입력을 하면은 이제 바로 검토를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이것을 이제 유통해 줄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저희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그 토지 거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작은 단위의 문제가 될수록 굉장히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초기에 했던 이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창업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건드렸던 거는 이제 베트남의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사회주택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로주택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 이것들이 전문가들이 일일이 도와주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공급해서 땅이 있으면은 이 땅에 이 사회주택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2018년에 그 용산에서 이제 건물이 붕괴됐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용산 붕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이 좀 구조적으로 좀 위험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는 높은데 조족조에 한 40년, 5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문제는 이 옆에 신축 현장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진동 때문에 이제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아하니까 분명히 이제 모든 구청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그 신축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건물들의 층수라든지 구조 데이터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당시에 했던 거는 저희 좀 메인 랜드북을 만드는 것을 잠깐 2주 동안 멈추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신축 공사 현장 옆에 어떤 그런 그 건물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 건물을 찾을 수 있는 탐색기를 바로 만들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안전과라든지 아니면은 각 구청의 이제 안전과들에게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기술은 좀 전문가들이 일일이 도와주기 어려운 영역에 이제 빨리 접근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정책적으로 만약에 건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무엇일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또는 이제 프롭테크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데, 이제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던 가장 큰 계기는 2013년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당시에 국토부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데이터들을 오픈하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호갱노노나 저희 서비스 이메일 랜드북입니다. 랜드북이나 아니면은 밸류맵이라든지 디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저희가 좀 해외에 나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가지고 또 스타트업들이 태동하지 못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좀 저희가 정책 방향을 조금만 바꿔줘도 좀 토대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기업을 하면서 좀 어떤 면을 좀 고쳤을 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면은 전 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 또는 투자보다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매출이 중요하냐면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쉬운 마음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들이 충분히 사회에 올바르다고 하고 좀 좋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장 내가 이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원금을 쫓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업들로만 흘러갈 수 있지만 매출 있는 곳으로 발생하면 시장이 원하는 기술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이제 저희의 또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바탕물이 될 수 있는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 SI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SOI랑 소프트웨어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뭐 둘 다 같이 있는 것이지만 SI는 좀 더 조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 사항이 있으면은 그 기관의 요청 사항에 맞춰서 이런 모듈들을 좀 조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기술들은 바로 바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솔루션이 1년 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2년 만에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앞서서 이선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큐픽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을 봐도 한 3년 정도 또는 이제 4년 정도의 기술 개발을 걸쳐야지 조금씩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은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모듈들을 개발했을 때 한 2, 3년에 걸쳐서 개발했을 때 이게 구매됐을 때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구매자들을 통해서 이게 크게 됐는데, S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관의 요청 사항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술을 연속적으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의 발주 과정 자체가 이제 제품 구매가 솔루션 구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용권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술이 좋다고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구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시장의 반응들을 보아가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들을 조금 더 열어주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 여러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기술들이 더 테스트해보고 쓸모 있으면은 정말 더 이제 많은 구매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좀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업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수의 계약에서 좀 지원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공공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2014년에는 여성민 장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의 계약 한도를 좀 상향을 해주었고, 2018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도 상향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떤 의미가 충분히 괜찮고, 이제 벤처, 어떤 기술을 가진 벤처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런 한도들을 조금 높여준다고 하면은 이제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솔루션들을 활용해보고, 좋으면은 더 구매할 수 있고, 안 좋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구매는 안 되고 이제 또 방향을 또 이제 새로 바꿔야 되겠죠. 좀 이런 생태계적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저희는 딥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토지 생산성을 좀 최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